다음에 여름학기 프로그램. 이거 원래 원장님, 부원장님이 이쪽에 더 많이 하라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와요. 이게 항상 말이 많은 직업이라 가지고요. 네. 이대보고 학사 일정부터 잠깐 보시면, 네. 이대보고 학사 일정은 제 머릿속에 꽉 들어가 있는데 저희 딸내미 학사 일정은 없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보시면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프리썸머라고 해서 학교는 아직 방학 전이긴 하지만 저희가 여름학기 개강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게 7월 7일입니다. 그래서 7월 7일부터 해서 5일간 수업 동안은 방학이 23일이거든요. 그래서 방학하기 전까지는 현재 기조로 해서 주 2회로 네,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네, 저녁 수업이겠죠. 그 다음에 23일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네, 저희가 수업을 3회로 확장을 좀 시킬 겁니다. 그리고 방학 때부터는 핵심은 오전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는데 이 짙은 부분 보시면 이게 방학인데 정말 짧아요. 그죠? 정말 짧아서 수업 회차도 짧고요. 그러고 나서 요 붉게 보이는 부분이 중간고사 대비 기간이고 요때가 중간고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여름학기는 총 16회 16번 하고 오면 끝나고요. 그리고 개학해서 중간고사 대비가 10번 오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중간고사 대비를 26회를 할 수 있어가 아니죠. 이때는 중간기말 다 공부해야 되죠. 고2 선행도 공부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여기는 3분의 1등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통수학 2 파트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춰서 진행을 할 건데요. 공수 2는 공수원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단원 자체의 난이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왜 공통수학 1보다 공통수학 2가 더 아이들이 느꼈을 때 더 힘드냐면, 공수 1은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부터 대비하냐면 중학교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11월 끝나자마자부터 그때부터 공수 1을 겁나 달려요. 그리고 겨울방학 2달을 또 엄청 달립니다. 자료 없으세요, 어머님? 여기 어머님 자료가 없으신데.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저희가 겨울방학 때도 가르쳐요. 그런데 정작 수업을 하는 저조차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공수원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다가 공수2는 야, 여름에 진짜 힘들어져.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야 돼 정도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맛만 본 거예요. 시식해놨던 걸 이제 와서 펼쳐서 봐야 돼. 그런데 아시잖아요.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다 도형 파트예요. 애들 막 토해요. 네, 힘들어 죽어요. 그 다음 집합명제예요. 집합명제 어때요, 어머님들? 저희 대부분이 70년 후반, 80년 초반 생 분들이실 거니까 저랑 비슷할 거라고 감안하면 저희는 늘 정석으로 요거밖에 공부 안 했어요. 그쵸? 그 얘기 되게 많잖아요. 펴서 집합 공부하다가 덮고 지우고. 네. 그러니까 고1 첫 번째 단원이었던 게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데, 현장에서 띄는 제 기준으로는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자기 걸로 만들게 하기까지 제일 어려운 단원 베스트 뽑아봐 라고 하는 저는 집합이랑 명제거든요. 그러니까 집합 명제가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논리 구조를 아이들이 생각해야 돼, 스스로. 예를 들어서 방정식은 야, 실근이 2개래. 판별식이 0보다 커. 그냥 막 외우게 시키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그냥 막 공식 외워서 적용하면 되는데, 집합과 명제는 그런 파트가 아니야. 언어적인 부분도 너무 필요해요. 말장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듭니다. 뒤에 함수? 그냥 수학 약한 친구들은 그냥 함수하면 그냥 뻑 가잖아요. 끝나요. 못해요. 그럼 못하는 단원만 어려운 파트가, 모아놓은 파트가 공통수학 2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기말고사 파트는 이렇습니다. 중간고사 파트는 이래요. 제기로 집합 진짜 어렵다고요. 네. 그리고 얘네는 몰아치기로 연습을 다시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1단원부터 쭉 안 갑니다. 1단원부터 쭉 안 가고 집합 먼저 치고 그 다음부터 도형 들어올 겁니다. 순서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 프리썸머 기간에는 집합 명제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방학은 안 했지만 기말고사 끝난 뒤에 개강을 해서부터는 화금반으로 집합 명제 진행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썸머 기간이 들어갔을 때부터 도형을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썸머 기간은 즉 방학했을 때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2시간 하고 점심 먹이고 2시간 하고 그리고 쉬었다가 특강하고 쉬었다가 숙제시키고 보낼 겁니다. 보통 이러면 어머님들은 박수 치잖아요. 눈앞에서 우리 아이를 네. 저도 아빠니까 주말에 제가 그 전 학원에 있을 때는 거의 7일 일했는데 여기 와서 제가 원장님께 부탁한 건 저 하루만 좀 쉬게 해주세요 해서 일요일에 집에 있거든요. 그러면 와이프는 너무 좋아요. 애들이 없는 걸. 근데 저만 계속 애들 찾아요. 어디 갔어? 학원 갔어? 뭐 이렇게 일요일까지 계속 학원을 가? 난 그럼 누구랑 놀아?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은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학원에서 실천해 드리려고요. 그래서 루틴이 이래요. 방학 루틴이 이제 실제 학교 방학이 들어가면 정규 수업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지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면 엠피리온 이대부고 간 친구들이 명수가 많지 않은데 레벨이 꽤나 양극화되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얘기고 어머님들 몇몇 분들은 제가 눈을 못 마주치겠는데 양극화되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을 어떻게 가르칠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계속 대형학원에 있고 그 메인 이제 지역에 있어서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수학이랑 메인 과목인 뭐 영어, 국어, 과학 이런 과목들은 여럿이 모아놓고 계속 경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수학을 못해. 그래도 좋은 개념, 심화 개념도 한 번쯤 들어봐야 되고 어려운 문제도 들어봐야 돼. 그런데 너무 분반을 시키면 우리 아이는 평생 개념 원리 풀다가 끝나요. 개념 플러스 유형 풀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개념, 심화 개념까지는 다 같이 듣게 시키고 그 다음은 좀 뜯어서 손이 많이 가는 친구들은 손이 많이 가게끔 선생님 옆에 붙어 앉혀놓고 공부를 시켜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부원장님이랑 조율을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규반 진행을 하고요. 점심 먹고 특강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주 3회로 깐다 그랬잖아요. 방학 때는. 그럼 방학 때 주 3회가 진행이 되면 학생들은 학원이 끝나고 집에 가면 너무 신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밤이 오고 침대에 누울 생각 졸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무슨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냐면 내일 학원 숙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머님들은 요즘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신 적 없으시죠? 숙제 다 했니? 라고 물어보시죠? 똑같아요. 숙제에 대한 압박이 너무 심해요. 일반적인 학원들은 3, 4일에 한 번씩 간단 말이에요. 평소에는. 그런데 방학은 격일로 가다 보면 숙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저희 기준으로는 야 남아서 숙제 다 하고 가를 시킬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수강료도 수강료지만 밥값 두 끼 거 챙겨서 보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네, 그래서 좀 상세하게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리면 이대부 특별반은 이제 화금으로 진행하다가 월수금 오전 수업으로 바뀔 겁니다. 네, 그래서 1, 2교시 수업은 즉 2시간짜리 수업, 오전 수업 10시부터 12시까지는 공통수학 2에 대해서 투게더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심화 개념까지 다 배울 수 있는 이제 시간을 만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3, 4교시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이라고 해서 우리 프로젝트 1.0과 1.2 기준으로 좀 뜯을 거예요. 그래서 1학기 기준으로 무조건 뜯는 게 아니라요. 학생들이랑 상담을 좀 해서 본인들이 이제 도형 파트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좀 느껴서 본인이 많이 힘들었어. 그럼 2.0 반에서 선생님이 옆에 앉혀놓고 하는 수업 많이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쪽은 웬만하면 판서식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이쪽은 선생님 옆에 앉아가지고 첨삭. 그러니까 그 뭐죠? 구몬? 네, 요런 것처럼 너 이거 잘못 풀었어. 왜 는 안 썼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서 하나하나 다 잡아주려고요. 지금 제가 1학기 가르치면서 느낀 게 손을 많이 대야 되는구나를 너무 많이 느꼈는데 실제로 판서식으로는 그게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학원이 제가 우리 이대부 친구들한테는 10배 늘리자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뭐 신규생 친구 데리고 오라고 압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는 시스템이 다시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학원 규모에 맞지 않게 소수 정예처럼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서 지금 우리 원년 멤버 아이들 좀 끌어올리려면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로도 안 되는 선생님들 퀄리티의 분들을 앉혀놓고 옆에서 빨간 펜 선생님으로 변신해서 가르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시간, 요일 바뀌는 부분이니까 네, 정확히 체크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스케줄 때문에 머리가 터져 가실 분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런데 여름방학은 짧다 보니까 제 경험으로는 보통 다른 학원들이 오전으로 옮기는 학원들이 적기 때문에 만약에 요일이 겹치더라도 오전 밤 수업일 거예요. 그래서 밤에 타 학원이 생기면 웬만하면 저는 이동을 권유드리지만 죽어도 이동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죠. 대신 저희가 시스템을 이제 월수금 주 3회 오전으로 만들었을 때는 화, 목에도 저녁에 공부하러 올 수 있게끔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도 당연히 대학생, 여기 얼마나 많은 풍부한 대학생들이 있어요. 그쵸? 어머님들의 꿈. 저도 우리 아이의 꿈이었는데 안 오더라고요, 여기. 그랬는데 그 친구들 데려다가 하는 게 아니라 다 정규반 선생님들이 계실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은 눈높이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해서 네, 자습을 할 수 있게 만들 거고요. 공통수학2는 이게 실제로 선생님들 수업 영상 캡처본이거든요. 뭐 요거는 제 수업이고 뭐 부원장님 수업도 있고 선생님 수업도 있는데, 그러니까 공통수학2는요 공수원이랑 다른 게 그거예요. 공수원은 2차 방정식을 잘해요. 2차 함수 그래프 잘 그려요. 거기에서 디테일함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개념은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공수2는 개념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공수2는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진짜 이렇게 들어. 이거 다 문제풀이 수업 아니고요. 싹 다 개념 수업 캡처한 거거든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다음 특강이고요. 특강은 근처에 중앙고등학교처럼 2학년 1학기가 대수 미적 원인 학교들 난리 나죠. 그 친구들은 네, 2과목을 선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대부고 친구들은 그나마 일반계고의 평범한 커리큘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수만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대수 개념 응용반이 있고 대수 실전 심화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추후에 학생들이랑 같이 상담을 진행을 할 건데, 쉽게 말해서 대수 실전 심화반은 고쟁이 투스텝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정도라면 여기 수강을 할 거고요. 여기는 저희가 좀 적어도 오픈을 할 예정이긴 한데 아마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처음 하는 친구들 또는 이제 2번 정도 진행을 했던 친구들 대상으로 네,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목표는 그래요. 정확한 용어와 정확한 공식 암기가 필수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파트 대수는 연산이 되게 많아요. 지수로그, 삼각함수, 수열 요 파트가 공식 암기도 많고 짜잘한 연산도 많은 파트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시키는 걸 포커스로 만든 그런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시부터 6시까지 해서 3시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총 11회차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DDC라고 해서 여기에 이대부고 2학년 친구들도 선배들도 같이 와요. 그런데 거기 선배들 프로그램에 있는 DDC랑 1학년 DDC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제 타임테이블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월수금으로 바뀌었을 때는 오전, 그리고 점심 먹고요. 네, 40분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 쉬는 시간 20분 대유식 갖고 그 다음에 특강 듣고요. 그 다음에 1시간 저녁 시간 갖고 들어와서 3시간 정도를 네, 이거 지금 실제 최근 사진이에요. 여기 옆에 교실이거든요. 네, 장도환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실제로 DDC라는 이 저녁 타임은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선생님 옆에 앉혀놓고 한 명씩 이 교실에서 너너너너 앉아서 공부하다가 선생님 쪽으로 와서 검사 받고 질문 받고 할 수 있게끔. 여기죠? 여기 낮에 창문 밖으로 이렇게 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기존 학원에서 방학 때마다 했어요. 선생님들이 죽어나가는 프로그램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좋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숙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다 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그거의 장점이 그거 같아요. 오늘 배운 걸 오늘 아이들이 직접 풀 수 있다는 게 너무 나이스하고 학생들에게 자기 걸로 만드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진짜 원장님이 큰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들을 조금 더 받으실 거거든요. 근데 원장님은 수강료를 받지 않고 진행하는 무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네, 큰 투자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여기는 강추라고 했지만 어머님들이나 아이들한테는 필수라고 네,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교실입니다. 자기도 학습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기 중에도 3시부터, 그러니까 실제로 3시부터긴 한데 3시면 아이들이 여기 와요. 그래서 장도환 선생님이랑 제가 2시나 2시 반이면 여기 와 있거든요. 그래서 재원생 어머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끝나자마자 여기 가방 놓고 뭐 간식 먹으러 가거나 이미 가방 놓고 질문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즘 수업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선생님이랑 3시부터 10시까지 7시간 수업을 해요. 네. 근데 저는 살짝 발 떼고 있는데 장도환 선생님은 여기에 계속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3시부터 정규 수업 시작 전까지라서 저희가 이번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2학기 방학 끝나고 나서 개학하고 나서도 수업 시작 시간을 4시로 바꿀 예정이에요. 그래서 4시부터 8시까지 정규 수업 딱 마치고 당연히 수강료 늘어나는 거 없이 8시에 딱 마치고 자기 거 다 한 친구는 귀가, 안 된 친구들은 남아서 2시간 동안 선생님이랑 케어받고 뭐 30분 만에 케어받고 갈 수 있으면 가. 안 되면 그래서 10시 이후로는 또 다른 자기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 거예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제가 짰지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학생들에게도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할 거고, 아까 얘기 드리는 것처럼 방학 중에는 저희가 아침 9시 반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계속 오픈을 해놓을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요일별 월, 수, 금 DDC에 참여를 못해 그럼 다른 요일에 와서 공부를 해도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학기의 목표를 보시면 뭐 아주 심플하죠. 공수2에 아주 집중을 많이 해야 되고, 대수 파트는 네, 정확한 개념과 용어 정리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DDC 엠피리온 저희 이대부고관 자랑할 게 하나가 갑자기 생겼어요. 제가 사실 엄청 많이 고민을 하다가 엠피리온에 왔거든요. 그리고 그 전부터 제가 엄청 꼬시고 있던 영어 선생님이세요. 저랑 친분도 있고. 그런데 여기 와서 원장님이 좋은 영어 선생님을 우리 아이들한테 붙이고 싶은데 혹시 없냐. 그래서 진짜 고민했어요. 원장님도 처음 듣는 얘기실 거예요. 아, 말해 마라. 왜냐면 내가 혹여나 엠피리온을 그만두면 이 사람을 내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을 엠피리온에 꽂아놓으면 내가 못 데리고 가는데 막 이런 고민이 됐을 만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대부고 영어를 하나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요. 부담 갖지 마세요. 무료로 일단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무료로 뭘 진행하는지도 가볍게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 여기 선생님이세요. 네. 양력은 거기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뭐 저기 물 건너서 유학 갔다 오신 선생님이시고, 저랑 같이 강원도 출신이라서 제가 좀 친하거든요.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지만 네, 지역. 그래서 메가 스터디를 현재도 이제 출강을 하고 계시고, 주말에는 며칠은 메가 스터디 이제 수업 나가시고, 또 일부 며칠은 대기업 이제 기업 영어 교육 나가시거든요. 그리고 저랑 같이도 근무를 꽤나 오랫동안 하시면서 서울권에 있는 갑방고도 많이 담당을 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여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대부고를 오랫동안 가르치셨더라고요. 교대에 강남 메가 있는 거 아세요? 거기에 이대부고 친구들이 꽤 있었대요. 네. 그쪽에서 근무하시면서 이대부고 친구들을 꽤나 가르쳤고, 꽤 친한 친구들도 있다고 해요. 네,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 선생님이시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시지만 그거는 진짜 뭐 수익을 위한 채널이 아니라 계속 컨텐츠를 만드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쏴주고, 네, 가볍게 볼 수 있게끔. 심지어 저보고도 영어 잘하고 싶으면 보라고 막 할 만큼. 그래서 가볍지만 내신에 반영이 되는 그런 컨텐츠도 같이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셔서 이렇게 요 캡처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영어라는 과목 자체가 우리 아이들이 기본기는 꽤나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작은 섬세함, 디테일함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심지어 뭐 일부 학원들은 너무 좋은 자료에 수업은 안 들어도 되지만 그 자료 받으려고 다니는 것만큼 그 자료나 컨텐츠에 대한 중요도가 너무 큰데 이미 준비되어 있는 선생님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께 정확한 피드백과 우리 아이들이 부족한 솔루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어머님들께 발송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설문지를 보시면 이제 어머님들께 이 설문지가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가 무료로 뭘 할 거냐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수요일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요일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어머님들께 안내를 드릴 건데,
저희가 7월 7일 날 개강이잖아요. 7월 7일 날 우리 아이들이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학기 개강을 하는데 그 다음날 수요일에 이제 신청하신 어머님들,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오면 지금까지 봤던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산모, 육모, 시험지들 챙겨오게끔, 뭐 없으면 최대한 있는 거 챙겨오게끔 해서 선생님이 1대1로 매칭해서 싹 분석 한번 할 거예요. 시작을.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단순히 우리 애는 영어 진짜 못해요. 아니면 우리 애는 영어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아니면 모의고사는 괜찮은데 내신을 자꾸 못 봐요. 이런 어머님들이 답답함 있잖아요. 그 설문지에 작성해 주시면 선생님이 일단 학생들의 레벨 테스트 같은 그런 점검 고사를 하나 치룰 거예요. 그래서 온 친구들 대상으로 시험 치르게 하고 그 중간중간에 아이들 한 명씩 불러다가 아이들 다시 한번 체크하고 어디가 부족하고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시작하는 걸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방학 동안은 저희가 무료로 진행을 할 거니까 영어학원을 뭐 다니고 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와서 공개된 이런 자리에서 얘기는 그렇지만 선생님한테 숙제 질문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너무 고퀄 생각을 해보세요. 메가스터디 선생님한테 다른 학원 숙제를 질문한다는 게 언제 이런 기회가 있겠어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어머님들 속으로 다 그 얘기 오시고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맞아요. 런칭하는 학원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좋은 선생님을 학원에서 투자해서 모셔와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어머님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마련해 드릴 거고, 어머님들이 답답한 거, 왜 우리 아이는 이게 문제일까 싶었던 거에 대해서 문제점도 체크 받으시고 솔루션도 제시 받으시고, 그리고 이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도 방학 동안에 한번 훑어보시고 2학기 내신 개강 때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지 작성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세미나 정리를 하자면 뭐 그런 거죠. 수시는 증가했습니다. 즉 내신이 너무너무 강조가 되는 시즌이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과정, 즉 내신이 중요하니까 비교과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대보고 영어 저희가 지금 런칭을 해서 딱 점검받을 수 있는 좋은 시기잖아요. 시험지가 무려 4번이나 있으니까. 그래서 점검받고 여름방학을 시작합시다 라는 거고요. 제니퍼 선생님. 그리고 수학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거 당연한 얘기보다는 결국에 엉덩이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희 딸을 보고 저희 아들을 봐도요. 저희 아들 뭐 안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성균관대 갔거든요. 아니 근처는 아니라서 자랑 정도는 아니지만 근데 딸이랑 성대를 간 아들과 딸이 너무 딱 두드러지는 건 딸은 잘 안 먹어요. 근데 그렇게 물 마시러 계속 나와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목이 말라서 나오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계속 나와서 물을 찔끔 먹고 가요. 참새처럼. 근데 그것도 쌓이고 쌓이면 또 어딜 가야 돼요? 화장실 또 가야 돼요. 화장실 가면 안 나와요. 근데 아들내미는 진짜 엉덩이가 무거웠어요. 얘는 별로 학원도 안 보냈거든요. 그리고 좀 쉬운 일반계 고등학교를 보냈는데 지가 스스로 내신도 잘 땄어요. 근데 제가 봐도 숙제해가지고 한 번도 혼낸 적도 없고 지랄지랄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엉덩이 힘이라는 게 우리 애가 가벼운데 어떻게 해. 목이 말라 죽겠다는데 물을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학원에 보내주시면 그걸 컨트롤해요. 수업 시간에도 이게 요즘 그 교권위원회 기싸대기 때리는 그거 있잖아요. 아이들 화장실 안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학원은 안 보내거든요. 저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해도 안 보내요. 여학생들은 다 보내주는데 남자애들은 내가 아는데 참을 수 있어 하고 끝까지 앉혀놓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컨트롤도 학원이 도와드릴 테니까 맘 놓고 여름방학 미친듯이 학원 보내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저랑 장도환 선생님이 열심히 봐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미리 공지 드리지만 8월 17일 날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이거든요. 요때 엠피리온에서 농구 대회가 있어요. 매년 있었대요. 저는 올해가 처음이고 저도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기대가 커요. 그래서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도 제가 기존 학원에서도 이런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제가 추구하는 건 이거예요. 어머님들도 학창시절 보내보셔서 아시죠? 그리고 옆집 친구 엄마 뭐 이런 거 보면 공부 잘하는 애가 농구도 잘하고 농구 잘하는 놈이 공부도 잘하고 친구도 많고 노래방 가면 노래도 잘 불러.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저도 아이들 키우면 항상 하지만 야, 못해도 좋으니까 껴서 함께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도 저는 공부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것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뭐 필수 참여 당연히 아닐 거고, 네, 서대문 근처에서 저희가 농구장 대여를 해서 진행을 할 거고, 뭐 여학생들은 자유투 대회도 계속 해왔대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마무리를 하고요. 원래는 한 20, 30분